자, 이제 설 연휴 이후, 그러니까 설 연휴가 끝나면서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다 분석과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TV 토론을 누가 제일 잘했느냐? 네. 그러니까 뭐 윤석열 씨가 제일 잘했다 이런 식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그런 것도 되대요.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 저는 좀 믿어지지 않는 어이없는 결과라고 저는 느꼈고, 예. 뭐 굳이 이유를 따져보자면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간의 윤석열 씨가 어떤 공개된 자리에서 특히 정책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보면 네. 그 용어를 제대로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뭐 한다거나 아니면 마이크를 켜놓고 가만히 서 있는다거나 뭐를 또 옆에서 써준 읽으라고 건네준 것도 제대로 못 읽고 계속 반문을 한다거나 네.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제대로 읽기는 하더라. 아. 뭐 그런 거에서 상대적으로 예. 뭐 잘했다라고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외에 또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잖아요. 토론을 보고 나서 네. 지지하는 후보를 바꾸셨습니까? 네. 라고 하니까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바꿨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제일 높았던 걸 보면 네.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토론의 내용을 지켜보신 분들은 그 수준에 대해서는 좀 판단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토론을 지켜본 분들이 정치권에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이제 네. 제 번호를 어떻게 아시고 문자를 많이 보내시는데 예. 그날 굉장히 압도적으로 그 이재명 후보가 잘했다는 문자를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제가 민주당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토론에서 오간 내용이나 여러 상황들을 봐도 네.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두 부분이 제일 충격적이었는데 제일 저기 한 거는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순서에서 네. 질문을 할 기회를 주니까 그 질문을 보고 읽느라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질문을 하시더란 말이죠. 이거는 조금 지나친 게 아닌가, 준비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니었나 싶었고 그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상대가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질문이 이어지고 본인의 그거에 그렇죠. 대한 식견이 드러나고 해야 되는데 그럴 겨를이 없이 그냥 듣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생각이 겨를이 없이 그냥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생겼던 것 같고 예. 또 그 주택 청약 제도에 관한 문제는 네. 청약 통장을 만들었느냐라는 질문을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에게 청약 통장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나는 집이 없어서 만들어 본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죠. 많은 분들의 좀 빈축을 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저 같으면 아무리 바빠도 후보가 예전에 보면은 왜 그런 것 때문에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생긴 게 정몽준 후보 같은 분한테 버스 요금이 얼마인 줄 아느냐 뭐 이런 네. 거. 이제 그런 거 물어보는 거는 그냥 어찌 보면 재벌을 상대로 한 일종의 퀴즈처럼 해서 좀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고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민망해하면서 나중에는 나가자마자 바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버스 요금이 얼마고 다음에 또 물어볼까 봐 뭐 택시 요금이랑 다 확인해봤을 것 같아. 근데 이분은 이미 한번 청약통장과 관련해서 전혀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해서 그 곤욕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네. 안철수 후보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또 한 번 드러냈단 말이죠. 그것도 대충 답을 해놓고 예. 그게 맞아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러니까 뭐 만점이 40점이다. 네. 뭐 서울에 청약을 하려면은 뭐 거의 만점이 거의 돼야 되지 만점. 않느냐.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정정하시고 뭐 네. 이런 과정을 보면 계속 그런 어떤 서민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그 준비를 안 하는구나. 그런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그 점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의 지금 현 상태, 네. 윤석열 후보가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다 이렇게 보신 거네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사실은 토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제가 이렇게 준비돼 있고 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꿈꾸는 나라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내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은 이런 것입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리백이나 뭐 텍소놈이나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새로운 시사 용어니까 뭐 그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당당하게 뭐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나서는 모습. 그다음에 예. 그거를 이재명 후보가 에너지 재생에 관련한 거라고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친원전 정책이나 네. 그다음에 그 환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된 기반이나 기초 위에 있는 것인가, 네.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이라도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나 환경 관련 정책이나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그냥 아, 속상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제1야당의 후보로서 나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네.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모르는 뭐 그러니까 지도자라면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 그렇죠. 그게 이제 미래의 우리 사회 경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네, 알아야 네.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아까 부족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단순히 버스 요금 얼마냐 이걸 물어봐가지고 당혹스럽게 해서 놀리려고 물어본 말이 아니라 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 정책적인 방향에서 굉장히 네, 중요한 지향점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의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음, 원전 이슈를 들고 나와서 그렇게 수사할 때부터 나라를 시끄럽게 했으면 네, 그것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돼 가지고 음, 그 녹여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식견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하고 모를 수도 있는 거지 모르면 어떠냐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건 네, 도리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그걸 찾아내시지 않았습니까? 작년 10월에 제가 어제 최고위에서 아, 지적을 했는데 네, 이미 국민의힘 최고위에서도 최고위원들끼리 그랬어요. 예, 아리백을 가지고 뭐 우리 재생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음,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뭐 이게 네, 필요하지만 음, 그렇다 해도 뭐 이거는 좀 자기들이 볼 때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당하고라도 좀 상의를 해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 1차 토론을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전평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이제 최강욱 의원의 관전평도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각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공약, 미래 비전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건데 네. 그런 차원에서 또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리고 같고 국민들이 보시고자 얼마나 원했는지 이게 39% 됐다고 그래요 39%. 시청률이. 대단합니다. 요새 뭐 축구 국가대표가 결승전을 해도 그렇게 시청률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거의 다 보신 거기다가 거예요. 유튜브로 보고 이런 분들까지 합치면 훨씬 많을 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만큼 후보들의 식견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예. 1차 토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